짖는 소리가 거칠고 날카롭게 울려 퍼지더니 고요함을 찢는 듯한 쾅 소리가 들렸다. 작은 거실 안에서 흰 털의 진돗개 한 마리와 검은색 레브라도 리트리버 한 마리가 마치 두 개의 회오리 바람처럼 서로에게 돌진했다. 그들은 으르렁거리며 탁자와 의자에 부딪히고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흩어진 바닥 위에서 서로 물고 뜯었다. 티테이블은 뒤집혔고 도자기 꽃병은 산산조각나며 차가 바닥으로 흘렀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액자가 떨어져 금이 갔다. 명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뛰쳐나왔다. 그녀의 손엔 아직 축축한 행주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멈춰. 너희 둘 미쳤니?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진돗개는 그대로 돌진해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배를 세게 들이받았고 리트리버는 휘청이며 의자 하나를 넘어뜨렸다. 명자 할머니는 다급히 끼어들었지만 물로 젖은 바닥에 미끄러졌다. 그녀는 쓰러지며 머리를 테이블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묵직하고 둔탁한 퍽 소리가 울렸다. 행주는 손에서 떨어졌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졌으며 이마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두 마리 개는 즉시 멈췄다.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구석으로 물러나 헐떡이며 귀를 축 늘어뜨렸다. 진돗개는 할머니 앞에 서서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했지만 그 눈엔 저기가 아닌 경계와 걱정이 스며 있었다. 할머니는 꼼짝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더니 눈을 뜨며 아주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너희 둘을 만나게 하면 안 됐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가쁜 숨소리만이 들렸고 공기는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무거웠다. 오후의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하얀 커튼을 살랑이게 했다. 그 고요한 빛 속에서 거실 전체가 숨을 멈춘 듯했다. 진돗개는 천천히 할머니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피 묻은 그녀의 손에 코를 살짝 댔다.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여전히 가만히 누워 있었고 그 눈빛은 반짝였다. 눈물 때문이 아니라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만 느끼고 있었다. 명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엔 지친 내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저 외로움을 덜고 싶었을 뿐이야. 집안에 발자국 소리가 하나 더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네. 의자 하나가 여전히 뒤집혀 바닥에 놓여 있었다. 도자기 조각들이 그녀의 발치에 흩어져 있었고 그녀와 고인의 오래된 결혼식 사진이 비스듬히 떨어져 있었다. 액자 유리는 사선으로 금이 가 있었다. 마치 깊은 상처처럼 진돗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짖지도 않고 할머니에게서 눈을 떼지도 않았다. 그 눈빛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의지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무력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벽구석으로 더 깊숙이 몸을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내린 채 떨고 있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한 녀석은 내 벗이었고 한 녀석은 차마 외면하지 못했던 아이였어. 결국 내 마음도 지키지 못했고 평화도 지키지 못했구나. 밖에서는 풍경종이 조용히 울렸다. 마치 하늘이 한숨을 쉬는 듯한 소리였다. 아직 밤이 되진 않았지만 방 안은 이미 어둠에 잠긴 듯했다. 더 이상 소란도 요란한 움직임도 없었다. 오직 새 생명 한 사람과 두 마리 개이 보이지 않는 금의 틈 사이에 갇혀 있었다. 아무도 그 틈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알지 못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사과도 없었고 용서도 없었다. 그 조용한 작은 집은 오랫동안 조용했지만 지금처럼 무겁게 고요했던 적은 없었다. 명자 할머니는 여전히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눈은 감겼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방금 전의 장면이 또렷이 남아있었다. 넘어진 가구들, 거친 숨소리, 발톱소리, 진돗개의 포효, 머리에 느껴졌던 날카로운 충격, 그리고 리트리버가 구석으로 물러나기 직전의 그 눈빛.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고개를 움츠린 그 모습. 그녀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은 마치 오랜 세월의 피로를 끌어안고 나오는 듯 무거웠다. 그것은 단지 몇 시간이 아닌 수년에 걸쳐 축적된 피로였다. 외로움에 익숙해진 이가 잠시 소리에 위로받다가 다시 옛 고요함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피로.
벽에 걸린 금간 결혼 사진은 여전히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마치 고인이 된 남편이 슬프게 그녀를 바라보는 듯했다. 괜히 쓸데없는 일에 끼어든다. 고 잔소리하던 그 사람이, 언제나 그녀의 주머니에 몰래 기침약 하나쯤은 챙겨두던 그 사람이, 그녀는 진돗개와의 고요한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다. 아침마다 차를 우려 마시고 저녁마다 뉴스를 보는 평범한 습관처럼. 그런데 리트리버가 들어온 이후 발소리는 분주해졌지만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누구도 그녀에게 그 개를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다. 누구도 이 집을 나누자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 스스로 문을 열었다. 애정 때문에, 마음이 약해서 한 마리쯤 더 있으면 몇 밤쯤은 덜 춥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하지만 그때부터 그녀는 알게 되었다. 애정이란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오히려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상처 입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걸. 현관 너머에서 풍경종 소리가 다시 들렸다. 작년 명절에 손자가 달아준 그 풍경종. 위로가 되어줄 것 같던 그 소리는 이제 그녀에게 리트리버가 처음 집에 들어왔던 그날을 떠올리게 했다. 그날 그녀는 웃었다. 품에 안고 착하지 라며 칭찬했고, 낯선 개도 새로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어쩌면 모든 일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하늘은 옅게 흐렸고 건조한 바람이 계절의 끝자락 낙엽들을 바스락거리며 마당을 스쳐갔다. 명자 할머니는 진돗개의 발톱을 깎아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3번 연달아 급하게 울렸다. 대문 앞에는 오랜 이웃인 순자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명절마다 떡을 나누어 주던 사람이다. 그녀의 손엔 큼직한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다. 명자야, 나 좀 부탁할 수 있을까? 간 검사를 받으러 며칠 입원해야 되는데 얘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녀의 뒤엔 큰 검은 개,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따라오고 있었다. 눈은 크고 맑았고 꼬리는 마당 빗자루처럼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명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개는 앞발을 들고 달려들더니 그녀의 스웨터 자락을 핥았다. 어머머, 이놈 봐라. 그녀는 놀라 한 발짝 물러섰다. 이렇게 큰 걸 누가 봐주겠어? 괜찮아. 얘 얌전해. 절대 안 물어. 보호소에서도 얘가 사람 좋아하고 애교 많다 했어. 언니가 조금만 정주면 금방 말을 들을 거야. 명자 할머니는 리트리버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어딘가 어리숙하고 순진해 보였다. 마치 5살 손주가 엄마에게 혼나고 울며 그녀 품으로 뛰어들던 그 모습처럼.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며칠뿐이지? 응, 며칠이면 돼. 사료도 여기 다 가져왔어.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대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진돗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기쁘지도 화나지도 않은 눈으로 경계하며 지켜볼 뿐이었다. 리트리버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마당을 뛰어다니며 화분 냄새를 맡고 벤치에 코를 비비고 마침내 진돗개의 물그릇을 다 비워버렸다. 야, 남의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명자 할머니가 소리쳤다. 하지만 리트리버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며 혀를 내밀고 꼬리를 흔들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부엌 아궁이 옆바닥에 오래된 수건 하나를 깔았다. 여기가 손님 자리야. 그녀는 말하며 손바닥으로 수건을 툭툭 쳤다. 그리고 여긴 의자 옆에 놓인 낡은 방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진도 자리야. 진돗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반면 리트리버는 등을 보이고 누운 채 편안하게 숨을 쉬었고 가끔은 코를 고는 소리까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낡은 벨벳 슬리퍼가 뒤꿈치 부분이 너덜너덜하게 물려 있었다. 스펀지가 튀어나오고 끈은 완전히 뜯겨져 있었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것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다. 그 슬리퍼는 돌아가신 남편이 마지막 추석에 사준 선물이었다. 그녀는 집안에서 아껴 신으며 남편과의 추억을 붙잡고자 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신발이 그저 잠시 머무는 손님의 이빨에 의해 산산조각 나 있었다. 레브라도는 탁자 아래 누워 있었다.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고
입엔 아직 슬리퍼 조각이 하나 물려 있었다. 할머니가 다가가자 그 녀석은 벌러덩 눕더니 배를 드러내고 앞발을 흔들었다. 아이고, 내가 너한테 화난 거 알기나 하니? 할머니는 말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단단하지 않았다. 진돗개는 부엌 문턱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움직이지도 다가가지도 레브라도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할머니만 바라보고 있었다. 셋째 날 할머니가 마당에서 이불을 널고 있을 때 거실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급히 들어가 보니 탁자 위에 약통이 엎어져 있고 바람 멀미약병은 의자 밑으로 굴러가 있었다. 레브라도는 방 한가운데 누워 있었고 발은 할머니가 점심잠 잘 때 베던 베개 위에 얹혀 있었다. 베개는 긁혀서 한쪽이 찢어졌고 안에 솜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세상에나, 할머니가 외치며 무릎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다. 너 정말 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드는구나. 진돗개는 장식장 옆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할머니가 앉아 약병을 찾고 있을 때 그 녀석이 조심스럽게 코를 의자 밑으로 밀어넣더니 병을 굴려 꺼내주었다. 할머니는 그 녀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너만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구나. 다음 날 오후 할머니가 2마리의 밥그릇을 내려놓자 레브라도는 자신의 밥을 다 먹고 나서 진돗개의 그릇으로 다가갔다. 짖지도 물지도 않고 그저 다가가서 냄새를 맡고 한 입 핥으려 했다. 그 순간 진돗개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크진 않았지만 주방 전체가 얼어붙을 만큼 충분한 소리였다. 레브라도는 물러섰다. 귀를 축 늘어뜨린 채였지만 눈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눈빛에 조금의 반항심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밥 한 그릇도 너희 둘이 함께 나눌 수 없는 거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진돗개는 마당에서 잤다. 집안엔 들어오지 않았다. 레브라도는 집안에 누워 털실을 뜨고 있는 할머니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었다. 진돗개의 시선은 마당에서 실내를 향해 있었다. 질투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감정 자리 뺏김. 오직 자신만이 있었던 자리의 상실이었다. 하늘은 일찍부터 잿빛으로 물들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바람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다. 집안은 마치 뭔가를 기다리며 숨을 참고 있는 듯 고요했다. 그날 아침 명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허리가 아팠고 눈은 시렸다. 침대 끝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방에서 나왔다. 레브라도는 이미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더니 플라스틱 슬리퍼를 물고 왔다. 그것은 진돗개에게 배운 행동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자신이 해냈다. 진돗개는 뒷문 가까이에 앉아 있었다. 마당을 바라보며 인사도 꼬리 흔들기도 없이. 어제부터 그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슬리퍼를 받고 현관으로 나가 허리를 두드렸다. 하루는 늘 그렇듯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선 무언가 나쁜 예감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날 점심 미역국을 끓이고 있을 때 진돗개의 날카롭고 길게 이어지는 울음소리가 뒷뜰에서 울렸다.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다. 할머니가 뛰쳐나가자 혼란스러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진돗개의 방석이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와 찢겨 있었고 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 옆에는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서 있었고 발은 아직 방석 한쪽을 밟고 있었다. 진돗개는 정면에 서서 온몸을 긴장시킨 채 털을 곤두세우고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한 자세였다. 이게 다 뭐야?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모든 것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가는 그 순간 진돗개가 뛰어올랐다. 레브라도도 맞서며 으르렁거렸다. 두 거대한 몸집이 서로 부딪히며 돌로 포장된 마당 바닥에 내리꽂혔다. 포효 발톱 소리, 끙끙대는 울음이 뒤엉켰다. 멈춰. 할머니는 달려들며 손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거센 충돌에 셋 모두 넘어졌다. 그녀의 등이 담장 옆 화분에 부딪히며 크게 내려앉았다. 날카로운 통증이 허리에서 다리까지 번져갔다.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옆구리를 감싸며 약한 신음을 내뱉었다.
그 순간 두 마리 개는 멈췄다. 마치 그제야 어떤 선을 넘었음을 깨달은 듯이 진돗개가 먼저 할머니에게 달려왔다. 레브라도는 조금 더디게 다가왔고 일정 거리를 두고 멈췄다. 그의 눈엔 당황한 기색이 어려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함도 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조용히, 천천히. 이젠 힘이 없어. 그녀의 말은 숨결처럼 가볍지만 그 어떤 꾸짖음보다 무거웠다. 할머니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은 감긴 채였다. 넌 내 전부였어. 그녀는 진돗개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너는 그저 내쫓기엔 마음이 아팠어. 레브라도는 조용히 물러났다. 눈은 여전히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귀는 축 처졌고 꼬리도 내려갔다. 그는 고개를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오후 내내 할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저녁밥은 아무도 먹지 않았다. 진돗개는 문 밖에 누워 잠들지 못했고 레브라도는 부엌 안에서 웅크린 채 먹지도 않았다. 원래도 조용하던 그 집은 이제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듯한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밤은 빨리 찾아왔다.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할머니는 벽을 향해 누운 채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여전히 허리가 아팠지만 그녀를 잠 못 들게 한 건 그보다도 마음속에서 계속 맴도는 질문이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누구도 그녀에게 두 마리 개를 한 집에서 기르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 사랑도 나누는 법을 모르고 주면 결국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단순히 하나 더 보살피면 하나 더 기쁨이 생길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게 분열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해가 완전히 지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세차진 않았지만 추적추적 차가운 비였다. 지붕 위로 빗물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며 작은 집안 가득 메아리 쳤다. 틈새로 스며든 바람에 커튼이 흔들리자 할머니는 낡은 스웨터를 목까지 끌어올렸다. 집안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진돗개는 마루 끝에 누워 비를 맞으며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부엌 한켠에서 몸을 말고 큼직한 발 위에 머리를 얹고 있었다. 저녁상은 그대로 식탁 위에 남아 있었다. 식지 않은 밥, 식은 국 그리고 멈춰버린 공기. 그날 밤 명자 할머니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낙상으로 인한 통증이 뒤척일 때마다 그녀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녀를 진짜 아프게 한 건 육체가 아니라 마음속 무너진 어떤 기억이었다. 그녀는 믿었다. 자신이 둘 다 똑같이 사랑하면 두 녀석 모두 이해해 줄 거라고. 그러나 어쩌면 선의도 한계가 필요한 법이었다. 이튿날 새벽 비는 아직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몸을 일으켰다. 온수를 데우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뒷문을 열고 장작을 가지러 나가려던 순간 눈앞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뒤뜰의 낡은 스레이트 지붕이 밤새 바람에 들려 뜯겨나가 있었다. 지붕 일부가 오래된 나무 울타리 위로 떨어지며 큰 틈을 만들어냈다. 명자 할머니가 다가가 보기도 전에 컹컹컹 낯설고 날카롭고 사나운 울음소리가 이른 아침 안개를 찢고 울려 퍼졌다. 울타리 틈 사이로 젖은 검은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다. 레브라도만큼 큰 들개였다. 털은 엉망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입은 이빨을 드러내며 모든 걸 물어뜯으려는 듯했다. 할머니가 소리칠 틈도 없이 들개는 곧장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마치 두려움과 약함의 냄새를 감지한 듯 그녀는 놀라 뒷걸음질 쳤고 젖은 타일 위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져 땅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순간 하얀 그림자가 번개처럼 날아들었다. 진돗개였다. 부르지도 명령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들개에게 몸을 던졌다. 할머니와 공격자 사이를 온몸으로 막았다. 비에 젖은 마당에서 두 마리 개는 뒤엉켜 싸웠다. 으르렁거림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들개는 사나웠지만 진돗개는 빠르고 단호했다. 마구 공격하지 않고 지켜야 할 대상을 향해 전략적으로 싸우는 전사 같았다. 하지만 들개의 힘은 강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진돗개의 어깨엔 긴 핥힌 상처가 생겼고 하얀 털 위로 피가 스며들었다. 그 순간
진돗개가 튕겨나가자 집 한쪽에서 또 다른 짖음이 들려왔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레브라도 리트리버. 망설이지 않았다. 두려움도 없었다. 그는 들개에게 달려들어 전신으로 그를 벽에 밀어붙였다. 거대한 돌덩이 같은 힘이었다. 그는 크게 포효하며 눌러서 진돗개가 다시 일어설 시간을 벌었다. 두 마리 좌우에서 함께 움직였다. 들개는 몸부림치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더니 결국 울타리 틈으로 도망쳤다. 정적. 진돗개는 거칠게 숨을 쉬며 상처로 인해 떨리고 있었다. 레브라도는 그대로 서 있었고 다리는 젖어 있었으며 얼굴은 흙투성이었다. 두 마리 모두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명자 할머니는 처마 밑에 옆으로 누운 채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감정 때문이었다. 너희들.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움직였다. 진돗개와 레브라도는 동시에 다가왔다. 서로 밀치지 않았다. 으르렁도 없었다. 레브라도는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진돗개는 그녀 곁에 누워 코끝으로 그녀의 손을 살짝 눌렀다.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그리고 너희 둘 모두에게 상처를 줬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은 막혔다. 70년 넘게 살아오며 그녀는 이 순간처럼 선명하게 깨달은 적이 없었다. 어떤 상처는 단순한 사고지만 어떤 아픔은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날 오후 할머니는 진돗개의 상처를 부드러운 수건으로 정성껏 닦았다. 레브라도는 옆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고 평소처럼 치고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큰 눈은 할머니의 손끝을 따라 움직였고 그 눈엔 이제 경쟁이 아닌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진돗개는 고개를 돌려 레브라도와 눈을 마주쳤다. 이빨을 드러내지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조용히 아주 길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둘은 나란히 앉았다. 처음으로 그 싸움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날씨는 서서히 따뜻해졌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봄의 첫 햇살이 부드러운 실처럼 낡은 창문을 비추었다. 햇살은 바닥 위에 나란히 누운 두 마리 개의 말린 털 위로 내려앉았다. 이제 더 이상 구분은 없었다. 더 이상 안에게 밖의 개가 아니었다. 진돗개와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이제 서로를 받아들였다. 적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으로서 성격도 배경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충성과 사랑이었다. 두 마리는 여전히 영화 속처럼 장난을 치거나 서로의 얼굴을 핥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 레브라도는 진돗개의 자리를 침범하거나 밥을 뺏지 않았다. 진돗개도 레브라도가 다가와도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두 녀석 사이에는 조용한 수용이 자리 잡았다. 마치 과묵한 두 남자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말도 웃음도 없이 함께 있는 그런 느낌처럼. 명자 할머니는 현관 계단에 앉아 털실로 스웨터를 뜨며 앞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엔 레브라도가 엎드려 대문을 지키고 있었고 진돗개는 화분 근처에 서 있다가 때때로 뒤돌아 그녀가 나오는지 확인했다. 누구도 그녀에게 사랑을 어떻게 고루 나누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을 똑같이 나눈다고 해서 공평한 것이 아니고 공평하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한 지붕 아래의 평온함을 지켜주는 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순자 할머니가 완쾌되어 집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자신의 발치에서 자고 있는 레브라도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고 혀를 살짝 내밀며 매우 평화로워 보였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곧 내 주인이 돌아온단다. 레브라도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며 조용한 인사를 보냈다. 진돗개는 마당 건너편에서 눈을 떴다. 질투는 없었다.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이틀 후 순자 할머니가 레브라도를 데리러 왔다. 명자 할머니는 사료와 수건, 심지어 며칠 전 몰래 사두었던 새 목걸이까지 준비해두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레브라도의 목에 리드를 걸었다. 녀석은 저항하지도 신나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손을 핥았다. 작별 인사처럼 대문을 나서며 레브라도는 뒤를 돌아보았다. 진돗개는 마당에 앉아 배웅하진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시선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사납지 않았다 슬펐다. 아주 많이. 그날 오후 마당은 더 넓어 보였고 더 조용했다. 명자 할머니는 미역국을 끓이고 밥상을 차렸다. 습관처럼 밥그릇을 2개 놓았는데 잠시 멈칫했다. 2번째 그릇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가 한숨을 쉬었다. 익숙해져 버렸네. 진돗개가 다가와 의자 곁에 누웠다. 할머니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걔 없으면 우리 둘이 다시 돌아가는 거지.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침 대문이 가볍게 두드려졌다. 문을 열자 레브라도가 서 있었다. 목줄도 사람도 없이. 조금 뒤 순자 할머니가 헐레벌떡 뛰어오며 말했다. 얘가 울타리 문을 부수고 바로 여기로 뛰어왔어요. 아마 언니가 보고 싶었나 봐요. 명자 할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레브라도는 다가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비볐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진돗개도 달려나왔다. 2 녀석은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의 코를 살짝 맞댄 뒤 나란히 마당에 누웠다. 순자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언니가 그냥 얘도 키우는 게 어때요? 명자 할머니는 2 녀석을 바라보다가 봄 햇살이 막 비치기 시작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얘들이 원한다면 그냥 자기들이 선택하게 두는 거지. 그날부터 작은 집엔 다시 새 생명이 함께하게 되었다. 명자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히 함께 있어주는 기쁨보다 그녀가 진짜 배운 건 사랑은 누군가를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내어주고 그들이 진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이었다.